와 1 년에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거의 한 달에 1 조씩 나간다는 거거든요. 매경에 나온 또 하나의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 수급 조장하는 무제한 실업급여 손질. 이게 뭘까요? 실업급여 자체를 반복해서 수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작년에 11만 명이 5천억 원을 반복 수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실업급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을 낸다고 하면 횟수가 제한이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우리가 그 4대 보험을 내죠. 그중에 이제 고용보험을 내게 되는데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거나 내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브로커를 껴서. 실업급여 하한 폐지는 노동계 반발의 보류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2023년도에 11조 7,900억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실업급여 지급액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요. 와 1 년에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거의 한 달에 1 조씩 나간다는 거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2024년도 3조 414억 억이라고 하면 거의 3달 정도 만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반복 수급자 현황도 예전에는 8만 명에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한 번 실업급여를 탄 사람이 계속 탄다는 거예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어떤 걸까요? 이게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다시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사이에 일정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식주가 필요한 거고 그 최소한의 의식주를 하기 위해서 지원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고용보험이라는 4대 보험으로 징수를 해서 실업급여를 나눠주는 거죠. 자진해서 퇴사를 한다고 하면 받기 힘들어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비자발적 실업급여가 어떤 게 있죠? 여러분? 뭐 회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근무지가 갑자기 뭐 지방으로 발령받거나 아니면 급여를 못 받거나 공고사직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회사에 퇴사를 할 때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에 해당하는 거죠. 구직급여 지급자 추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65만 5천 명. 이게 정말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거의 매월 1조 가까이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코로나 때보다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사업하는 친구도 그렇고 실제 필드에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사업이 어렵다라고 해요. 그만큼 실업급여도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고용보험으로 지급되는 그런 준조세 형태의 4대 보험이 쭉쭉쭉쭉 빨려서 나가고 있는 거죠.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좀 안 좋은 영향인 거예요, 실제로. 실업급여 지급의 현황입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그 연 기준으로 따지면 불과 6년 전에는요. 6조 6,800억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어려워졌을 때가 언제죠? 2020년 뭐 코로나 시기부터인 것 같은데요. 2020년도부터 21년 한 달 기준으로 1 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법인 초급반을 듣고 법인 스터디를 하면서 실제로 법인도 설립을 해 보고 그 직원도 채용하게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직원들이요. 예전하고는 다른 게 예전에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는 대로 하고 뭐 했는데 워낙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되고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퇴사를 하더라도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 달라고 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는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권고사직 처리를 해서 내보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실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자체가 퇴사 전 1년 6 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됨. 그러니까 6 개월만 가입이 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2 번, 3 번, 4번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문제가 있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는 내가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라고 하면
공고사직이 아닌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계약기간 만료라는 형태로 이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정규직이 아닌데 그 계약직으로 취업을 해서 30 일만 일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 내가 그전에 가입되어 있었던 그런 정규직이라고 해도 이 막판에 30 일만 계약직으로 다시 제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 전체 기간에 대한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8 개월에서 10 개월 뭐 요 정도 거의 한 180만 원 이상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저도 봤습니다. 굉장히 악용하는 거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실제로는 그냥 집에 있어요. 취업한 사실도 없고 집에 있는데 내 지인한테 취업을 해서 그냥 계속 회사의 비용 처리를 하면서 회사의 비용을 빼고 나중에 강제로 공고사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육아휴직 수당을 받게 한다든지 또 허위로 재직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든지 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법의 기초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해야지 실업급여를 이렇게 막 탈 수 있게 한다라는 거는 우리 고용보험 입장에서도 안 좋은 거고 계속 이제 고용보험이 이상한 데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세율이 계속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 우리나라 케이스만 좀 설명을 하다가 타 국가는 어떻게 할까 조금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프랑스의 예를 들고 왔습니다. 연금 개혁 성공한 프랑스고요.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크롱 첫 해에 고용률이 66.3%였는데 거의 한 5% 올랐고 실업률이 8.8%에서 7.5%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줄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일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게 연금 개혁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번 실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실업급여를 18 개월이나 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18 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급하게 취업을 하거나 급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급 기간을 1년 반에서 6 개월 단축해서 1 년으로 줄였고 더 줄이려고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면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만 부분인데요. 실업급여의 제도 개편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2019 년도에서 66,000 원으로 쭉 상한액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월급이 500만 원이든 월급이 5 억이든 상관없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급여에 연동이 되어 있지만 하루 8 시간 기준으로 66,000 원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루에 그 5 억씩 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66,000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가 중요합니다. 아까 첫 페이지에서 봤다시피 하한액을 낮춰야 되는데 이 하한액이 기본적으로 2019 년도에 53,440 원이었는데 매해 오르면서 2024 년도에 63,104 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금액하고 하한 금액하고 이게 갭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조금만 있으면 이게 역전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하한 금액을 이걸 자꾸 낮추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80% 반영이 돼 있는데 60%로 낮추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과연 내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을까라는 좀 고민을 해 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3 가지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까 보면 그 우리나라는 180 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좀 늘려야 됩니다 사실은. 180 일을 뭐 360 일이든 뭐 540 일이든 어느 정도 좀 늘려서 이거를 받은 사람이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이런 구조를 좀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최소 재직 기간을 좀 늘리는
방안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80%에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60%로 더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너무 과한 그 실업급여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내가 밖에서 일해서 사대보험이랑 세금 다 떼고 230만 원 받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띵가띵가 놀면서 180만 원 받는 사람하고 실제로 밥값하고 차비하고 이런 걸 따지게 되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찬성을 하는데요. 지금 실업급여 하한액은 어느 정도 좀 축소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내가 정규직으로 10 년을 일했다가 다른 회사에서 30일만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전체 기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자발적 퇴사라기보다는 계약직으로 계약이 만료돼서 실업급여를 받는 그런 조건은 조금 합리적으로 다시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상하의 이 밴드가 너무 좁아요 지금은. 4대 보험은 내가 실제로 낸 금액 기준으로 이 상한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내고 쪼끔만 실업급여를 받는 구조고 하한이 또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의 내지 않거나 쪼끔 내매도 많이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기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